1월 신화가 머문 도구해수욕장에서 시작해 일출과 일몰 명소 구만리 까꾸리개까지 이어진 지난 여정.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네 삶처럼 소소하고 정겨웠던 그 길에 이어서 별것 아니지만 자꾸만 귀 기울여지고 다시금 눈길을 향하게 만드는 바닷길이 또 한 번 펼쳐집니다. 발길 내딛는 곳마다 그림이 되는 곳. 바다를 벗삼아 떠나는 포항의 아름다운 길. 그 두 번째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호랑이의 꿀이 한반도의 일출 명소인 호미곶에서 오늘의 여행이 다시 시작됩니다. 출렁이는 물결 위로 금빛을 뿌려놓은 듯 부서지는 햇살. 동해안의 그 찬란한 태양만큼이나 빛나는 이야기를 지금 깨워보려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닷길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해파랑길 4구간 14, 15 코스인데요. 이곳 대보항을 출발해서 구룡포 장길리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바닷길은 해파랑길 14코스와 15코스에 해당되는 호미곶 대보항에서 구룡포 장길리까지 이어진 여정입니다. 동해안을 끼고 함께 걷는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은 바다를 맞이하는 듯 활짝 열린 국가어항 대보항에서부터인데요. 풍부한 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보항은 최근 미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척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죠? 대보항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보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으로서 각종 물고기의 회의지여서 정치방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주로 오징어나 꽁치, 고등어, 전복, 성게 등이 많이 잡히는 수산 자원이 풍부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보항이 관광객들한테 유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바닥에 그려져 있는 트릭아트 때문인데요. 이 트릭아트는 호미곶을 상징하는 상생의 손이 바닥에 그려져 있고 이 크기가 바로 세계 최장 길이라고 합니다. 대보항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대보항의 명물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인기인 대보항 방파제의 트릭아트는 요즘 포항에서 핫한 바다 명소입니다. 그 길 위에 예술품을 지나 향한 곳은 포항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작품, 백색의 호미곶 등대입니다. 대보항을 출발해서 해안길을 따라 이곳 호미곶 광장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곳 호미곶은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아침을 여는 곳인데요. 뒤로 맞이하는 상생의 손은 한반도의 첫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어떤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데요. 지난 천년의 갈등을 싣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때는 서로 평화롭고 서로 도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상생의 손이라는 조형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데크길은 이곳이 한반도의 최동단인 것처럼 태양과 바다를 좀 더 가까이, 사람들이 태양과 바다를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동해바다 위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햇살을 오롯이 받을 수 있게 만든 호미곶 데크길. 그리고 호미곶의 상징이 된 상생의 손과 호미곶 광장은 이제 포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죠. 그렇다면 이번엔 호랑이 꼬리 아래 부분으로 걸음을 옮겨볼까요? 바닷길을 따라 펼쳐진 암석 해안을 따라 가다 보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절경, 강사리 성림촌입니다. 해안 따라서 소나무가 되게 우창하게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이곳은 송림촌이라고 불리는데요. 해파랑길 지나가면서 이 송림촌의 경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송림촌은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고요. 집들은 소나무 숲 속에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수백 년 묵은 이 소나무들은 비가 오면 미생물을 바다로 내보내어 물고기들을 살찌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은 서로 보듬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소나무 숲에 비가 내리면 떠내려온 미생물을 먹고 살이 찐다는 바다 물고기. 그 순환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이 이곳에 펼쳐집니다. 이 송림촌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주 귀하다고 하는 해국 군락지를 만날 수 있는데요. 해국은 자생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꽃말이 기다림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해국이 자라는 곳이 바로 바닷가 부근에 있는 벼랑이나 이런 해안가에 해국이 많이 자라는데 그 꽃말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소나무 숲의 청량함을 가슴 가득 품고 나면 또 다른 볼거리가 눈앞에 등장합니다. 해국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암벽이나 경사진 곳에서 자라는 해국은 바닷가에 서식해 해변국으로도 불리는데요. 7월에서 11월까지 꽃이 피우는 보랏빛과 하얀빛 꽃잎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여기에 갖가지 형상을 한 바위가 더해서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하는 바닷길의 정취. 길은 다시 없는 게 많다는 다무포 모래밭을 지나 뾰족한 바위가 99골짜기를 이뤄 병풍처럼 서 있다는 석병리에 닿습니다. 지금 이곳은 한반도 동쪽 끝마을인 바로 석병리인데요. 이곳 석병리 마을 앞에 있는 갯바위 위에는 한반도의 형상이 그려진 쥐구본 모양의 표지석이 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서 계신 이곳이 한반도의 끝, 우리가 보통 한반도의 남쪽의 해남은 많이 기억하실 건데요. 한반도의 동쪽 끝이 호미곶이라고 생각하실 건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곳 석병리 이곳이 한반도의 동쪽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쪽 땅끝 마을이라 불리는 석병리.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곳은 우리나라 최동단임을 나타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닷길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룡포 삼정리. 옛날 삼정승이 살았던 곳 혹은 삼정승을 지낸 분이 이곳에 살았다는데요.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맘때 찾으면 바다를 따라 줄지어 펼쳐진 과메기 덕장이 그야말로 장관에 이르는 곳입니다. 지금 계신 이곳은 바로 삼정리라는 곳인데요. 이 삼정리는 신라 시대에 삼정성이 살았던 마을이라고 해서 삼정리라 부르기도 하고, 또한 이곳 지세가 삼정성이 날 것 같은 지세라고 해서 삼정리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뒤에 보이는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경치가 아름다워서 바람 맑고 달 밝은 밤이면 신선이 놀았다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곳을 바로 관풍대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삼정리 앞바다의 작은 섬 관풍대. 바위섬 위 늘 푸른 소나무는 관풍대의 절경을 배가시키는데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신선도 즐겨 놀았다는 바위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파제를 타고 신선이 아닌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장소인데요. 이곳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관풍대의 빼앗긴 마음을 잠시 추스르고 찾은 곳은 삼정리의 또 다른 절경, 두상절리입니다. 두상절리는 뜨거운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멈춘 것인데요. 이곳 구룡포에 삼정리에 있는 두상절리는 역동적이며 사선 모양이고 입체적인 걸 보실 수가 있으며, 특별히 다른 지역에 있는 두상절리와는 다르게 용암이 분출할 때의 분출 그 지점과 분출 장면이 그대로 멈춘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두상절리와 달리
화산이 폭발하는 모양이 연상되는 삼성리의 주상절리. 방사형 부채꼴을 비롯한 다양한 방향의 전리와 역동적인 사선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주상절리를 지나면 이번엔 반달 모양의 구룡포 해수욕장이 나타납니다. 1만 명은 거뜬히 수영할 수 있다는 이 백사장은 부드러운 모래와 시원한 파도가 그야말로 예술이죠. 이곳 구룡포 해수욕장은 반달 형태로서 모래가 부드러워서 걷기에 그만이고요. 매년 여름이면 오징어 맨손잡이 체험과 구룡포 해변 축제가 열려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고운 모래길. 그 길을 지나면 일제시대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유명한 근대 문화 역사거리에 들어섭니다. 건물 자체가 포항의 아픈 역사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살아있는 역사의 거리죠. 구룡포 일본인 가옥 거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 가옥 중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구룡포입니다. 구룡포 일본인 가옥 거리 뒤쪽에는 말 목장성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라 시대부터 조선 고종 거의 구한말까지 말을 기르던 말 사육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영 목장으로까지 운영되었던 아주 대규모의 말 목장이 있고요. 또한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나 앞쪽으로 보시면 구룡포에는 해안 당구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밭이 마치 계단처럼 펼쳐진 이곳은 구룡포읍의 해안 단구 지형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 길을 따라 얼마쯤 걸었을까? 마침내 장길리 고지에 닿았습니다. 곳은 바다로 쭉 뻗어나가 바위섬인 보릿돌 위에 교량을 얹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릿돌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 보릿돌교입니다. 이곳 보릿돌교는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섬 같은 바위 모양이 보리와 같다고 해서 보리암으로 불렸는데요. 육지와 보리암으로 연결된 바위라고 해서 보릿돌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주민들은 옛날 보릿고개를 넘길 때 보릿돌 아래에 나는 미역으로 허기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보릿돌이라는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흘러간 삶의 이야기와 현대 건축물이 만들어낸 새로운 풍경. 여기에 손맛의 쏠쏠이 볼 수 있는 갯바위 낚시까지 곁들이면 이보다 좋은 곳이 또 있을까요? 길을 걷다가 지칠 땐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곳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포항하면 우리가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 바다와 함께하는 해파랑길을 함께 걸었는데요. 바다와 파도와 사람과 함께 그리고 태양이 선사하는 에너지를 받으면서 아주 저에게는 멋진 힐링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파랑길을 걸으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또 먹거리들, 볼거리들이 걷는 내내 저에게 아주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길은 어디로든 이어지지만 그 길의 끝에 정하는 것은 가는 이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두 발이 지칠 때까지 걸어도 좋고 내 마음 닿는 곳까지 따라 쉬어도 좋은 길. 그 누구도 밀착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 그 풍경으로 기다려주는 길. 오늘도 포항에는 친구처럼 넉넉한 가슴으로 수많은 일을 품어줄 바닷길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